지난 한 주일도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TV 닥터 인사이드의 박동원입니다. 우리 몸에는 잔잔하게 손가락 관절, 발가락 관절, 그리고 크고 굵은 무릎 관절, 대퇴 관절, 어깨 관절 같은 이런 360개의 관절들을 쉬지 않고 평생 동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평생 한 번도 고장이 안 난다면 이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고장이 나면 고쳐서 써야죠. 누구는 너무 많이 써서 젊은 나이에도 관절염이 온다고 하고, 또 누구는 너무 안 써서 관절염이 생긴다고도 합니다. 가장 흔한 퇴행성 관절염을 위주로 해서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여쭤보죠.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한방침구과 전문의 서종철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침구과 전문의십니다. 오늘 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선생님 관절염입니다.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관절의 염증인데, 그러면 그 관절에 정확하게 어디쯤에 염증이 생기는 건지부터 알아야 그 다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뼈와 뼈가 만나는 곳을 모두 관절이라고 하는데 예. 우리 몸에는 관절들이 위치나 하는 일에 따라서 구조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은 네. 일반적으로는 뼈와 연골, 활막, 인대, 근육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일반적인 관절은 윤활 관절인데 두 뼈 사이에 관절이 관절 연골로 덮여 있고 관절 연골 사이에는 활액으로 채워진 관절 주머니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관절을 잡고 있는 인대, 근육들이 관절에 지지를 해주기도 하고 네. 운동성을 부여해주기도 합니다. 이 구조들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이 손상되는 경우에 이제 통증과 함께 관절염이 발생하게 되는데 예. 주로 관절염이라고 하면은 관절 연골이나 활막에 염증이 생긴 경우가 많이 해당이 됩니다. 뼈와 뼈 사이가 직접 닿으면 절대로 안 되고, 네. 그 사이에 뭔가가 있는데 주로 연골이 있고 활막이 있는데, 연골이나 활막에 염증이 생기면 보통 그걸 우리가 관절염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관절염이 되게 종류가 많은데 선생님들은 뭐 이걸 어떻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세요? 어느 부위에 생겼느냐 또는 병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관절염을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깨에 생기면은 경관절염, 무릎에 생기면은 슬관절염, 고관절에 생기면 고관절염, 손가락에 생기면은 수지관절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 수가 있고 네. 이제 관절염의 원인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는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예. 통풍성 관절염 그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가장 흔히 알고 계시는 관절염은 아마 류마티스 관절염이랑 퇴행성 관절염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환자분도 실제로 많으시고요. 비슷해 보이는데 이 류마티스와 퇴행성 관절염은 어떤 게 다른가요? 이제 발생하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증상들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관절의 노화나 많이 사용 등으로 인해서 관절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병이고 노화나 많이 써서 닳아서 생기는 게 퇴행성 관절염. 네. 예.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면역 세포가 정상적인 나의 관절을 공격을 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공격을 받아서 생기는 염증이다. 네. 그러니까 똑같이 염증처럼 보이지만 원인은 아예 다른 거군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원인이 다르니까 치료도 달라집니다. 네, 치료와 증상들이 다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예. 류마티스 관절염이랑 퇴행성 관절염이랑 둘 다 생기는 부위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 예. 같은 부위에 생기더라도 증상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다르면 어떻게 다르죠? 선생님? 그게 궁금하네요.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모두 손가락에 걸렸다 이런 예. 경우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한 느낌이 드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 많아요. 네. 많아요.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 뻣뻣한 느낌이 1시간 이상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잘 안 풀리는 경우들이 많고 이게 조조강직이라고 얘기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네. 조조강직이 뻣뻣하다. 그런 뜻입니다. 네. 아침에. 네. 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움직이거나 활동하게 되면 금세 짧은 시간 안에 풀리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많이 쓰는 관절에 생기기 때문에 이제 관절을 쓰고 난 이후에 통증이 증가하고 쉬면은 다시 통증이 감소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는 반면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 반대로 오히려 쉬고 나서나 잠자고 나서 네. 관절이 더 뻣뻣해지고 아파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침에는 똑같이 뻣뻣해진다고 하더라도 오후로 갈수록 얘기가 달라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후로 갈수록 류마티스는
조금 더 심해지나요? 오후에는 활동을 하고 좀 네.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절이 부드러워지는 경우들이 부드러워지고. 많고 이제 퇴행성 퇴행성을-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어. 많이 쓰기 때문에 더 통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치료가 약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되니까 병원에서 꼭 진단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관절염은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해서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왜냐하면 관절 연골의 구조상으로 혈관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뼈가 부러졌다, 피부가 찢어졌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회복되기도 하지만은 그렇죠. 관절 연골은 한 번 손상이 되면은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관절 연골 같은 경우에 얘가 손상을 받으면은 인접해 있는 뼈에도 퇴행성 골다공증성 변화를 일으키고 예. 그걸로 이제 염증 반응이 생겨서 다시 관절 연골을 손상시키는 네.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초기에 빠르게 치료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절염은 저절로 좋아지지도 않고 옆 관절까지 계속 무리를 주기 때문에 더 커지기 전에 초기에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설령 완전히 막지 못하더라도 진행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되게 많이 써도 괜찮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난 평생 운동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살았는데도 퇴행성 관절염이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죠. 쓰는 것 말고 다른 원인도 있지 않을까. 어때요? 네, 관절염, 퇴행성 변화라는 것은 우리 몸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겉에 보이는 피부가 이제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고 건조해지듯이 이제 안쪽에 있는 몸 안쪽에 있는 연골에도 비슷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네. 관절 연골은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수분 함유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두께도 얇아지고 탄력도 떨어져서 작은 손상에도 쉽게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관절을 지지하고 있는 게 인대랑 근육들인데 운동을 평소에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로 관절 지지를 받지 못하면은 오히려 관절 손상이 더 빠르게 뭐 심한 운동이나 이런 걸 안 하더라도 나타날 수도 있고 관절이 조금 튼튼하더라도 그거 이상으로 많이 사용을 해서 무리를 주게 되면은 관절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10km, 20km씩 달리기를 계속 하시는 분들도 무릎이 괜찮으신 분이 있고 하루에 계단 한 1, 2층만 올라가도 다리가 아프다고 벌써 무릎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계시단 말입니다. 이건 그냥 개인 차이인 겁니까? 개인이 타고난 체질의 강약 차이일 수도 있고 예. 운동을 이제 규칙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에 걸쳐서 했는가 그걸 차근차근 근력이나 이런 게 올라갔다면은 관절을 보호해주는 힘이 있겠지만은 예. 약해진 상태에서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갑자기 과하게 많이 운동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관절이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하게 많이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체중도 문제가 됩니까, 선생님? 네, 맞습니다. 예. 몸무게가 이제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은 예.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직접적으로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손상이 더 쉽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3kg가 늘면 3kg짜리 배낭 하나를 메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단순히 3kg가 아니라 보통 관절염이 한쪽에 많이 생기게 되는데 예. 이제 체중이 3kg만 늘어났더라도 한쪽으로 몸을 기울이게 되면은 전반적인 균형축 때문에 더 큰 부하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체중 증가도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인분들한테 걱정이 되는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연세 드시면서 왜 근육이 좀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근손실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요것도 무릎 관절에 영향을 미칩니까? 네, 맞습니다. 근육이 탄탄하게 관절을 잡아주고 있다면은 관절 연골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분담을 해주면서 예. 관절 연골 손상을 예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예. 나이가 들면서 근육도 줄어들고 힘이 약해지게 되면은 그 지지하는 힘이 약해져서 관절이 받는 부담이 늘어나고 연골이 더 쉽게 손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름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그래서 그냥 나이 들면 생기나 보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서 네. 퇴행성 관절염을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 나오시면 제가 이런 게 궁금해집니다. 사상 체질 같은 게 있으니까 제가 지난번 그 미국 대선을 보면서 느낀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랑 트럼프가 이렇게 서 있는데 한 사람은 말랐고 한 사람은 크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트럼프는 태양인입니다. 그러면 저런 체형의 사람들이 무릎 관절염이 잘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바보 같은 생각인가요? 체질과 연관성이 있는 것에 대한 연구는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예. 2000년대 초반에 연구가 된 게 있는데 이제 태음인 같이 좀
체격이 좋은 사람보다 네. 소양이나 소음인처럼 체격이 비교적 왜소한 쪽에서 관절염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조금 더 쉽게 나타나고 그 중에서 소음인이 좀 통계적으로 더 유의할 정도로 관절염이 호발한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퇴행성 관절염 관련해서는 예. 이렇게 공식적으로 연구된 바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체질적인 특성과 체형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체질에 따라서 관절염이 쉽게 오는 방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나 이런 체격이 크신 분들은 네.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면서 관절의 부하가 높아져서 예. 이제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고 소양인 같은 경우,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절보다 많이 사용을 해서 관절에 무리가 가서 네. 관절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소음인 같이 이제 몸이 차갑고 왜소한 경우에 몸이 약해진 경우 때문에 관절의 노화에 의해서 약한 게 손상이 잘 쉽게 받아서 관절염이 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관절 많이 보시는 그 현대의학 쪽 병원 가시면 아마 무릎 아프신 분들은 MRI 한번 좀 찍어보셨을 텐데 한의학에서는 이런 걸로 그 진단을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하세요? 한방 쪽에서도 사실은 현대의학기기로 촬영한 엑스레이, CT, MRI도 참고를 하긴 하지만은 네. 전통 한의학에서는 이제 망문문절이라는 사진에 의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망문문절이라면은 눈으로 직접 보고 물어보고 대답을 듣고 네. 이제 촉진을 해서 직접 한부나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한 다음에 예. 이제 맥이나 혀 배의 설진, 복진을 통해서 네. 장부의 상태, 경락의 상태, 기혈순환의 상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정작 무릎은 안 보시네요, 선생님. 무릎도 보고 있습니다. 무릎에서 그래서 문진을 통해서 예. 어떨 때 더 아픈가, 언제부터 통증이 시작되었는가, 예. 뭐 온도나 날씨, 계절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지 이런 예. 통증 양상을 살피기도 하고 무릎의 환부를 직접 촉지해서 경락을 선별을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이제 한의학의 그 매력이고 장점인 것 같은데 무릎이 아파서 왔는데 전반적인 걸 다 물어보시고 전체적인 걸 다 체크를 하시는 거죠. 이게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차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 현대의학과 한의학에서 보는 차이점이 이제 국소적인 문제에 집중해서 보느냐 아니면은 전신에 걸쳐서 균형이 깨진 것들이 위주가 되느냐 원인을 찾는데 이런 차이점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균형 상태를 봐서 몸이 어떻게 틀어졌기 때문에 어느 관절에 부하가 많이 걸리겠구나 또는 체질적으로 어느 체질에 따라서 병리 상태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사용하는 패턴에 의해서 관절염이 왔겠구나. 요 체질에서는 뭐 몸이 허해서 관절이 조금 더 쉽게 손상을 받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진단과 치료에 참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이제 한의학은 전체적인 거 다 보시면서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게 매력인 것 같고요. 보시는 분들이 아마 분명히 무릎을 이렇게 지금 만지면서 쓰담쓰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나도 무릎 좀 시리시리하고 좀 아픈데 이거 병원에 가봐야 될 정도인지 아닌지가 조금 애매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걸로 자가 진단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거 있어요? 염증이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염증의 증상에 대해서 우선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홍종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염증이 생긴 부위는 급성 염증이 생긴 부위는 보통 빨갛게 변하고 부어오르고 통증이 생기면서 좀 뻣뻣해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홍종열통. 네, 예, 예. 그래서 만져봤을 때도 따뜻한 이런 느낌이 예. 나타나고 하는데 열이 난다는 건 염증이 있다는 뜻이니까. 보통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보통 임상적으로는 50세 이상의 나이가 들면서 예. 이제 특정 관절에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관절을 만져봤을 때 따뜻한 열감이 있다든지 관절이 붓고 뻣뻣해져서 이제 구부리고 펴는데 불편감이 있다. 예. 또는 관절을 움직일 때 똑똑 소리가 나면서 네. 통증이 발생한다. 이럴 경우에는 관절염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럴 때는 병원에 오셔서 선생님께 오셔서 이제 진단을 받아보시든지 해서 지금 어느 정도 그레이든지 확인을 해보시고 당장 필요한 치료가 뭔지 알아보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다라는 말씀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치료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방 치료도 굉장히 다양하게 뭐가 많아서 하나하나 제가 구분을 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선생님. 일단 뭐 약도 쓰시고 침도 쓰시고 뜸도 쓰시고 요즘 또 그 이외에 또 여러 가지 치료들이 요즘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일단 한방 약물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은 어떤 걸 쓰세요? 한약을 쓸 때는 기본적으로 관절의 염증을 줄여준다. 요렇게만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이 환자의 전신 상태를 좀 살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장부의 균형이나 경락의 균형들 이런 거를 살펴
살펴서 약제들이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예. 가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 5개, 6개 약제부터 많게는 수십 가지의 약제가 들어가서 약 처방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관절을 튼튼하게 만들어주시는 강근골하는 약제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약제들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뭐 우슬이라든지 오가피, 구척 이런 약제들이 두충 이런 약제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뜸 부항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뭐 아프니까 그 부위에 뜸 뭐 부항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냥 딱 그 부위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뜸과 부항은 해당 관절에 시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뜸과 부항의 원리가 그 해당 부분에 순환을 강화시켜주고 예. 이제 염증 물질을 빠르게 배출시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 부항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피를 빼내는 습식 부항, 자락관법 같은 경우에는 예. 안쪽에 어혈이라든지 이런 이물질들을 직접 밖으로 뽑아냄으로써 제거를 할 수가 있고 새로운 혈류가 들어가서 순환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부항 하실 때 그 피가 조금 이렇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피 색깔 보고 이게 죽은 피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 거예요, 선생님? 사실은 몸 밖에 나온 모든 피들은 시간이 지나고 산소가 떨어지게 되면은 색깔은 검어지고 예. 굵기는 딱딱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갓 피를 뽑았는데 덩어리가 나온다 이런 경우들은 사실 조금 혈액적으로 문제가 있으실 부분에 해당이 될 거고 예. 실제적으로 피를 바로 뽑았을 때는 맑은 피가 나오는 게 정상적이긴 합니다. 색깔 보고 뭐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예. 그리고 그 이제 걱정되는 건 또 이렇게 뭐 피 뽑거나 이렇게 할 때 뜸하거나 할 때 그 다 노인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은 또 피부가 좀 약하시지 않습니까? 화상을 입거나 아니면 피를 뽑다가 이렇게 조금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뜸이나 부항을 할 때 좀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최근에는 전자뜸이라고 해서 있더라고요. 네, 예, 뜸을 예. 온도를 화상을 입지 않을 정도로 일정 범위 안에서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뜸도 개발이 되어 있고 예. 이제 부항을 할 때도 해놓는 시간 이런 예. 것들을 조절을 하고 압력을 조절을 해서 예. 충분히 무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피부가 약한 환자분들이나 뭐 네. 체력적으로 약한 환자분들 이런 부분들도 예. 충분히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관절에 대해서 이렇게 뭐 물리치료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렇게 막 덜컹덜컹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관절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 네. 그런 치료 혹시 선생님도 하시나요? 네, 그런 걸 이제 추나 치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한의사가 이제 도구나 손을 사용해서 환자의 몸 상태를 교정을 하는 것을 추나 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관절염에도 이제 전신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예. 이제 체형이 틀어졌다 이런 경우에 한쪽 관절에 부하가 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체형을 바로 잡아줌으로써 관절에 실리는 부하를 감소시켜 줄 수가 있고 예. 전신 체형이 틀어져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도 무릎 관절을 잡고 있는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돼 있다 그러면은 압력이 올라가고 예. 관절에 마찰을 유발해서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예. 그런 근육의 긴장도나 길이 이런 거를 조절하는 근막 춘하를 시행해서 예. 관절염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은 무기들을 쓰시는데 이제 선생님은 침국과 선생님이십니다. 네. 침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아는 침, 고개 다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활용해 볼 수가 있는데 겉에 있는 피부층부터 깊이 있는 인대, 근육, 관절 이런 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자극할 수 있도록 길이나 굵기, 모양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우리가 보통 한의원에서 침 맞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호침 치료에 해당이 되는데 예. 특정한 경락에 특정한 경혈자리를 자극을 해서 몸에 특정한 신호를 보내서 치료 반응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제 아픈 부위에 직접 침으로 자극을 해서 해당 조직 관절이 회복 반응을 나타내도록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보통 아픈데 직접 맞는 게 여기 후자에 해당이 되고 뭐 침 어디 아픈데 안 놓고 반대쪽이나 손발 끝에 맞았다 이런 그럼 되게 것들이 이상할 것 이제 같아요. 전자에 해당이 됩니다. 형광등을 켜기 위해서 스위치를 형광등에 바로 달린 걸 안 하고 벽에 있는 스위치를 켜듯이 우리 몸에 멀리 있는 자리들을 자극함으로써 우리 몸에 특정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치매 효과입니다. 멀리 있는 쪽에 오히려 힌트가 있을 수 있다. 그쪽을 네.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침이 선생님 그냥 침이 아니라 그 안에 약이 들어가기도 한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침이 현대적으로 많이 개발이 되었는데 그중에 이제 약침이라는 치료가 있습니다. 약침은 한약과 침 두 가지를 결합한 형태인데 예. 이제 입으로 한약을 먹을 수 없는 분들 또는 한약이 특정 부위에만 집중해서 들어가야 되는 경우 예. 그럴 때 약침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필요한 부위에만 줄 수 있으니까 오히려 먹어서 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더 안전할 수도 있다라는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 선생님 뭐 벌침 같은 것도 쓰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약침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네. 이제 무릎 관절염에 대한 치료를 보자면은 이제 염증을 없애주고 관절 연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 도와주는 약침을 사용할 수가 있을 텐데요. 예. 현재까지 개발된 다양한 약침들 중에서 이제 벌독을 가공해서 만든 복약침 또는 벌침이 예. 염증을 제거하는 데는 아주 효과적이고 이제 관절 연골을 재생시키는 관점에서 보자면은 사람의 태반을 가공해서 만든 자하거 약침이라든지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예. 연어의 정소에서 뽑아낸 추출물로 예. 만든 약침이 예. 관절의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어르신들 중에 직접 벌을 잡아다가 아, 예. 네. 이게 침을 뽑아서 네. 본인한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실험 정신이 강하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저는 조마조마하거든요. 벌에 잘못 쏘이면 그걸 이제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와서 막 생명이 위독해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복약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농도를 만들어서 일정한 용량으로 이렇게 투약을 하기 때문에 조절을 해서 쓰시는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가 있고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시술할 때는 시술 전에 이제 약한 농도, 기본 농도로 테스트를 하고 나서 이제 피부 알러지 반응 검사를 한 뒤에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할 수가 있는데 네. 내가 봉침을 맞아본 적이 없는데 벌을 잡아서 이렇게 직접 놓는 경우에는 아나필락시스 그런 위급한 반응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었는데 그럼 이분들이 왜 그렇게 하실까? 혹시 치료비가 비싸서 걱정이 돼서 본인이 스스로 하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치료들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비용이 굉장히 비싼 치료들입니까? 약침 치료들은 이미 비급여에 해당이 돼서 비교적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침, 뜸, 부항, 추나보다는 비교적 가격이 있는 편이기는 약침은 한데 조금 비쌀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네. 나머지는 그럼 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침, 뜸, 부항, 추나 요 정도까지는 이제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무릎이 아픈 상태에서 오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맞습니다.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셨을 텐데 약도 주시고 침도 주시고 부항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 절뚝거리면서 들어와서 쫙 펴졌으면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빨리 효과가 있을까? 어때요, 선생님? 관절염이 심하지 않은 초기 단계의 경우에는 뭐 한 방의 침구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통증이 억제되고 관절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반면에 관절염이 많이 심해져 가지고 이미 관절이 좀 변형됐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침 치료 효과가 좀 더디게 나타날 수가 예.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 효과 지속 시간 한번 치료 받으시면 얼마나 가나? 이것도 개인차가 다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람마다 좀 다른데 그래도 침 치료 받고 한 일주일 정도는 통증 없이 잘 보냈다. 이런 분들도 있는 반면에 네. 관절염이 심한 경우에는 치료받고 집에 가는 동안은 편했다. 근데 집에 가서 집안일 좀 하고 났더니 또는 자고 났더니 다시 똑같이 아프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분들도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치료들을 받다 보면은 그 지속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침구를 전공하셨잖아요, 선생님. 네. 그러면 약간 침에 대한 자신감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서 네. 내가 무릎 관절염 혹은 어깨 관절염은 침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요런 자신감 같은 거 있으신가요? 이것도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절염이 많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기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침구 치료만 받더라도 충분히 관절 통증의 억제와 연골의 손상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수술이 안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이미 좀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예. 한방 치료만으로는 예. 통증의 억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많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오시면 선생님께서 보시고 이건 침으로도 안 되고 뭐 뜸으로도 안 되고 그냥 가서 수술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많이 심한 경우에 한방 치료를 우선 시도를 해보되 예. 이제 몇 번의 치료에서 반응이 없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수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 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콩팥 질환이든지 수술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 또는 약을 먹기가 어려운 상황 이럴 경우에는 이제 통증의 관리와 관절염의 조절 부분에서 침구 치료가 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의학 용어 중에 뭐 약식 동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약만큼
먹는 음식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바보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관절염 이런 데 도움이 되는 음식 같은 것도 있나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한의사자 영양사이기도 해서 그래요? 예, 예. 영양에 대해서 공부를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 우리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따로 있기는 합니다. 예. 보통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이라든지 칼슘, 비타민 D 이렇게 관절, 뼈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이 예. 관절 연골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예. 또는 이제 항산화 식품들, 예. 브로콜리라든지 양파, 마늘, 시금치 이런 것들이 채소 식품들이 또 관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건 그런 거죠. 이제 이렇게 TV 이렇게 보시면서 담배 이렇게 피시면서 오메가3를 먹으면 무릎에 좋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명히 있다고요. 이런 것부터 끊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관절에 도움이 되는 뭔가를 먹는 거 이런 것보다 예. 이제 관절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 예. 요거를 없애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우리가 먹는 음식들 중에서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어. 단순당이 많이 함유된 음식 예. 또는 뭐 튀긴 음식 같은 예. 기름이 많이 함유된 거 예. 과도한 육식 말씀하신 담배나 예. 술 이런 것들이 몸에서 염증 반응을 많이 유도할 수가 있어서 예. 오히려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줄이시는 게 나한테 관절에 좋은 거를 많이 먹는 것보다 오히려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오메가3 드시는 것보다 단짠, 뭐 기름진 거 이런 것부터 줄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아침 프로 이런 거 나옵니다, 선생님.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엎드리게 해놓고 무릎 이렇게 접은 다음에 보세요. 자, 이렇게 뒤꿈치 높이가 다르잖아요. 이러면서 투닥투닥투닥 몇 번 하면 다리 이렇게 높이가 맞춰집니다. 그러면 이런 게 저거 보면서 저거 효과가 있는 걸까? 아니면 저렇게 해놓고 또 한 일주일 지나면 또 어긋나 있는 거 아닌가? 저게 지속적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봐도 되나요? 네. 말씀하신 게 이제 추나 치료에 해당이 되는데 네. 이제 추나 치료 또는 양방에 시행하는 도수 치료 또는 이제 운동을 통해서 하는 뭐 요가나 필라테스 이렇게 체형을 교정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상 치료 효과가 한 번 받았다고 네. 평생 지속되는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시행하면서 관리가 필요한데 추나 치료 같은 경우에 내가 몸이 틀어진 게 오래됐을수록 이제 지속 시간이 짧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몸이 틀어진 상태를 내 몸은 현재 상태를 정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원래 위치로 바꿔놓으면 오히려 내가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반복적으로 원래 위치로 요게 정상이다라고 몸에다 인식시켜주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얼마나 틀어졌느냐와 그게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이런 거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비뚤어진 거를 바로 잡는 거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네,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절염 있으신 분들한테도 이제 운동하시라고 다들 조언을 하는데 당장 아픈데 아파서 왔는데 어떻게 운동을 하나 싶거든요. 그럼 선생님은 어떤 운동 하시라고 권하시나요? 관절염을 낫기 위해서는 운동이 조금 필수적인 부분인데 네. 이제 어떤 운동을 하냐에 따라서 관절염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움이 되는 운동과 도움이 안 되는 운동들을 좀 구분을 해봐야 될 건데 도움이 안 되는 운동들은 관절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무릎 관절을 많이 사용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체중 부하가 관절에 부담이 많이 되는 또는 반복적으로 쓰게 되는 그런 운동들이 좀 부담이 될 수 예를 있어서 들면요? 달리기라든지 등산이라든지 계단을 오르내리는 이런 것들이 관절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많이 무리가 되실 수가 있고 예. 반대로 이제 체중 부하를 줄여줄 수 있는 물속에서 하는 수영이라든지 네. 아니면 평지를 걷는 걷기 운동 또는 이제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이 관절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그 중년 혹은 노년에 무릎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지금 아프고 좀 불편하긴 한데 요거 쓰는 데까지 쓰고 내가 마지막에 인공관절 수술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주시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관절염이 많이 심해져서 통증이 심한 경우에 어차피 나중에 수술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참고 버티다가 수술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현대의학이 과학이 많이 발전하더라도 내가 갖고 태어난 내 몸의 원래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무릎 관절 수술을 하더라도 뭐 뒤에 회복이 조금 더딘 경우에 관절 통증은 없어졌지만은 굽혔다 폈다 이런 관절 가동 범위가 줄어들어서 오히려 불편하다 이런 분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수술이 다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관절염이 더 심해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무릎 관절 상태가 양호할 때 치료를 시작해서 관리를 받으시는 게 조금 더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나오셔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한방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한방침구과 전문의 서종철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공관절도 당연히 수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내 원래 관절을 관리하면서 오래 잘 쓰시는 게 중요하겠죠.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